나는 김도희입니다. 올해 82입니다. 1972년 봄, 저는 28이었습니다. 압구정 신축 아파트 19평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박재우는 전자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이게 여자의 행복이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975년 10월 승진 파티.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집에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아는 동생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님 축하드린다고 왔어요. 25살 은희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의 원피스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은희가 남편에게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형부,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1976년 여름, 의심의 시작.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부장이 되니까 자리가 많아. 밤 11시에 돌아온 남편 양복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1977년 가을,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여의도 모텔. 평일 오후 2시였습니다. 회사는 을지로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업무상 필요했겠지.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1978년 4월 23일 목격. 남편이 오늘 회식이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밤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 KBS 근처 카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남편과 친한 동생 은희였습니다. 은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드럽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순종적인 아내,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어머니,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부짖으며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하자. 철저하게. 1978년 5월 타자 학원.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낮에 종로로 갔습니다. 타자 학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수금 오전반 있어요. 3달 과정입니다. 3달 동안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1978년 8월 법무법인 입사. 타자 자격증을 땄습니다. 남편 회사의 법률 대리인, 김희 법무법인. 을지로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면접 날 남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왜 일하고 싶으세요?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심심합니다. 용돈이라도 벌고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1978년 9월 법무법인. 법무법인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 책상이었습니다. 고선영 과장이 옆자리였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은 힘들었습니다. 법률 용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생존이야. 1979년 봄 동맹.
어느 날 고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씨, 커피 한잔 할래요? 근처 다방으로 갔습니다. 왜 여기 들어왔어요? 용돈 벌려고요. 거짓말이에요. 당신 눈빛 봤어요. 뭔가 준비하는 사람 눈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동생의 배신을 복수하려고요? 아니요. 살아남으려고요. 고 과장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도와줄게요. 고 과장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 재산분할 소송 절차, 김 변호사님도 자료를 건네주셨습니다. 집에 가면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1979년 12월 발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힌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박재훈 명의 압구정동 아파트, 우리 집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고 과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고 과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요. 인감증명서 위조한 것 같은데요. 이혼하고 재산 다 가져갈 생각이었구나. 1980년 1월 준비. 김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 남편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는 방법이 없나요? 인감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인감위조 고소장, 재산보전 가처분 신청서, 여의도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 1980년 5월 14일 밤, 내일 남편의 생일날, 모든 걸 끝내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6살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1980년 5월 15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잡채를 볶았습니다. 동태전을 부쳤습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만찬. 오전 10시 꽃집에서 빨간 장미가 배달됐습니다. 오후 4시 진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에 연지를 발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끝내는 거야.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부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는 15명이 모였습니다. 오후 7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케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초 41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촛불을 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생일 선물이에요.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뭐야 이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압구정동 아파트 19평, 소유자 김도희 단독 명의. 이게 뭐야? 우리 집이에요. 이제 제 명의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 인감증명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장. 당신이 제 인감을 위조해서 대출받으려 했잖아요. 이미 경찰서에 접수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세 번째 서류, 사진이었습니다. 여의도 카페 앞, 포옹하는 두 사람. 이건
은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나는 앉아요, 은희야.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도혜 씨가 부탁해서 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요.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습니다. 인가미조건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손님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남편은 2년 전부터 제가 아는 동생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사 동료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부장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2년이에요, 은희야. 내 집에 와서 밥 먹고 아이들 안아주면서요. 은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내일 본사로 출근하래요. 징계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거실이 비었습니다. 은희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짐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1980년 9월 이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아파트, 예금, 아이들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대전지사로 발령났습니다. 1980년 10월 법무법인에서 법무팀장이 됐습니다. 강남에서 첫 여성 법무팀장이었습니다. 1981년 봄 새로운 일상.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웃어도 눈이 슬펐는데 이젠 진짜 웃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1982년 가을, 은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1984년 봄, 새로운 의뢰인이 왔습니다. 30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여성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에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1985년 여름, 은희가 서울에 왔습니다. 종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결혼했어요. 부산에서 작은 가게 해요. 잘 됐네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은희가 울었습니다. 1987년 가을, 딸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법학과였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왜? 엄마는 강하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1990년, 법무법인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법무이사가 됐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도혜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저녁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다시 일어섰어. 1995년. 은희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언니, 애가 생겼어요. 딸이에요. 이름을 도희라고 지었어요. 언니처럼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10년 만에 첫 답장이었습니다. 은희야, 축하해. 과거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미래는 우리 손으로 쓰는 거야. 2000년. 법무법인을 떠났습니다. 작은 여성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신당한 여성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한 걸음씩이에요. 오늘 하루만 견디는 거예요. 그게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2005년.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강한 여자로 키워줘서요. 기쁜 눈물이 났습니다. 2025년 82살. 오늘 저는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가 말이지, 한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세상이 못한다고 가르쳤을 뿐이지. 할머니 멋있어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파국은 때로 새로운 시작의 촉매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결국 자신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의 저, 오늘도 한강변을 걷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겼어. 딸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갈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이 지금 무너진 것 같다면, 기억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저는 김도희입니다. 침묵을 버리고 나를 찾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